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전일 해외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면서 나스닥 기준 3.5% 이상 상승을 하고 테슬라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 그리고 애플 뭐 등등 이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왔는데요. 뭐 굉장히 강했죠. 보면 테슬라가 20%,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6%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통상 국내 증시는 이 기술주 중심의 회사들이 많다 보니 미국 나스닥 상승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동향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야속하게도 국내 시장 생각보다 갭이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좀 안 좋게 마감을 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기대를 하셨을 건데 그런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일 이 나스닥의 상승은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 막판에 국내 증시를 돌려놓은 모습 자체가 나스닥의 반등을 일정 부분 예상을 하면서 지수를 좀 돌려놨던 부분이 1차적으로 미 증시 상승을 선반영했던 부분, 거기에 플러스 국내 증시 오늘 아침에 시가 1.6%, 1.8% 갭 든 것까지 포함했을 때 바닥권에서 돌려놓은 이 아래꼬리 플러스 오늘 갭까지 보면 국내 증시도 거의 3%대 반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갭이 떴을 때 따라서 매수를 하면 절대로 위험한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오늘 오전 만약에 갭이 2% 가까이 뜬다면 시장을 관망해야 된다라는 걸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갭 상승 이후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프로그램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하루 종일 장 끝날 때까지 나오다가 장 막판 무렵 살포시 지수를 살짝 돌려주는 정도의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7년물 국채의 이 수요 경매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7년물 국채 수요가 탄탄하고 경매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 대폭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였죠. 오늘은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발언도 있고 부정적인 발언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예측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1차적인 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진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고요. 그 파동 안에서 이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는 단기 이평선을 돌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5일의 이평을 돌리기 위해서는 5일간 그 이평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일 혹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5일 이평과 10일 이평선을 바닥에 깔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이 기간은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월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급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일 자체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방 포지션을 내일 얼마나 청산을 다 하는지, 전부 다 수익 청산을 하면 당연히 시장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하방 포지션을 일정 부분 청산하고 롤오버를 하방으로 끌고 더 간다면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연속될 수도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일단 말 그대로 선물, 네, 앞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더 큰 자산들이 시장의 방향을 그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을 뭐 트레이딩 성격으로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나 가치 투자자 분들이나 또 뭐 단기 중기 스윙 하시는 투자자 분들, 즉 단타 매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수가 밀리고 하루에 800에서 1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윙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이니까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수급 시황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특징은 말 그대로 선물 시장에서 주식시장 판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하방에다가 갇힌 포지션이 이미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407포인트 뭐 그 아래부터 수익 극대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차익 실현을 시키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일 급락 출발을 한다면 좋은 구간에서 다시 종목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갭 상승이 또 내일 나온다면 오히려 갭 상승을 두려워하고 갭 하락을 차라리 즐기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갭 상승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시장이. 자, 전일 강했던 해운 섹터가 장 막판에 펜오션의 블록딜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뭐 그 물량을 다 잡아먹고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둘 중 하나겠죠. 이런 급등하는 추세 종목이 잠시 5일선 이탈하다가 다시 가는 거는 흔한 일이긴 한데, 주도주 안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해운 종목분들의 이 추세가 더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좀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포스코죠. 포스코도 오늘 마이너스 7.2%로 하락을 했는데, 저도 이 하락의 이유는 사실 장중에는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장막판에 조금 안게 기관과 외국인의 블록딜이 진행이 됐는데, 이 블록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몇 프로라도 더 싸게 받기 위한 이 블록딜 받는 주체가 있었겠죠. 그 주체들이 뭐 반강제적으로 포스코 주식을 눌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면 대략 고점 대비 10% 정도는 눌렀기 때문에, 만약 내일 하루 더 빠진다면 최근 들어왔던 기관들의 누적 수급이 상당히 강하고 뭐 철강 관련된 섹터가 나쁜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윤석열 관련주가 너무 시장에 많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윤석열 주식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생겨나면서 윤석열 관련주 뭐 테마가 한 20가지가 넘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 종목군이 소수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테마의 단기 고점이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 약간의 이 고점 주의보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눌림을 볼 때는 시장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 제일 많은 거래대금 터진 종목의 눌림만 봐야지, 뭐 한두 번 상한가 갔다, 한 번 상한가 갔다 해서 전부 다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팜스토리가 뭐 그래서 좀 보죠. 글로 오늘 시장에서 팜스토리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오전에 아주 일찍 사실 이 종목을 보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저 회원님들하고 보면서 얘가 왜 올라가지 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물음표였어요. 왜냐면 기사도 없고 곡물 가격도 2월 달에 초반에 오르다가 다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도 아니고 왜 올라가지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곡물 가격 상승 이슈도 있지만 동남아에 또 돼지열병이 퍼졌다라는 이유로 이 종목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고 이런 눌림에서 만약에 잡았더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대장 종목이 나왔고 탈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은
뭐 추후 눌림 정도는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나 매매가 되겠죠. 이 정도 선에서 또 이런 언저리에서 뭐 상한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지바이오가 후발주자, 2등 주자로 갔는데 이런 앞에 있는 산들이 이런 앞에 있는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막대한 거래량을 터치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찌 보면 팜스토리 하나 빼고는 곡물에서 볼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 전일 언급드렸던 비덴트가 약간 갭을 들고 좀 밀렸었는데 시초가부터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상한가 정도 아닌데 시초가부터 500억이 들어오면서 이게 살짝 밀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서 12,800원에 매수를 좀 걸어 놓은 걸로 여기서 접근을 해서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가 했는데, 좀 놔둘 걸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듯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 예를 들면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 자리라든지 이런 다중 지지와 저항 자리는 항상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의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내일장 또 추가 상승을 준다 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비덴트 빗썸의 가치를 2조로 바라보는데 얘네가 33%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3%로 나누게 되면 2조는 6,600억이 되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 6,200억. 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급등하겠냐를 따져봤을 때는 6,600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고평가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고평가가 된다. 삼성출판사도 뭐 저희 회원님들이 계속 물어보셔서 왜 이런 거에 추가 매수를 안 하냐, 매매를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지금 이 당시의 시가총액은 4,400억, 4,400억인데 얘 스마트 스터디를 시장에서 1조 8천억을 바라봅니다. 1조 8천억의 가치를 바라보는데 얘가 4,400억이에요. 2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얼추 4,400억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18조에 25%이기 때문에 뭐 4천억 이상 되는 거 얼추 비슷했을 때가 단기 고점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덴트의 추가 상승 여부는 말 그대로 빗썸의 가치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삼성출판사도 비덴트도 그 자회사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그 자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회사가 없잖아요. 스마트 스터디가 없으면 이 회사는 그냥 이 가치도 안 될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원짜리 회사 만원? 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출판사가? 즉 그렇게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시장 주도주가 지금 해운주입니다. 어제 페노션이 블록딜로 인해서 장중한 때 12% 급락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대한해운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한해운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내일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유혹이 많은 구간이기도 해요. 끌리고 돌파하면은 이제 3단 파동의 시작점일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자리일 겁니다. 근데 내일장 이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은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코스피가 많이 안 밀렸던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에서 버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우려는 내일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밀었을 경우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 삼성전자가 붕괴됐을 때 코스피 전체가 깨질지 아니면 삼성전자만 깨지고 나머지 종목을 살릴지 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21선을 계속 이때 21선 한번 돌파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21선을 종가상으로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60일 이평을 갭으로 하락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았죠. 말 그대로 이런 모습은 조금 삼성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좀 불안한 여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상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게 선물옵션 만기에 영향을 줄지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워낙 사이즈가 큰 종목이라 일단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그닥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일단 21선 어제 돌려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무너졌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약간 흐름이 불안하고요. 오늘 어제 테슬라가 6% 아니 20% 급등하면서 장 초반부터 2차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사실 명신산업을 시가부터 봐봤는데 말 그대로 시가, 고가, 그 다음부터 쭉 밀리는 말 그대로 개판이죠. 이런 12%까지 저는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네, LG화학, LNF 뭐 사람들 다 시가부터 배팅 때리는데 이런 거 하면 참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예를 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방법 중에 간단한 게 상한가 간 종목들, 상한가 공부. 테마주의 끝판왕은 결국 상한가 가는 종목 안에서 나옵니다. 상한가를 내가 상따를 못한다 그러면 상한가 이후 어떤 자리에서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종가 베팅은 상따라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종가 베팅은 상따, 그리고 가장 최고의 눌림은 상한가 종목의 눌림입니다. 어떠한 눌림보다도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확률도 상한가 종목이 일반 종목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약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많이 봐보세요. 근데 연습이 되지 않으면 또 힘들 수도 있겠죠. 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어제 신고가를 치고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일단 신고가 흐름에 수급이 아직 이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면서 뭐 5일선이라든지 11선 기준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도 건설기계도 일단은 이런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틔우면서 돌파를 준비를 합니다. 한 번의 돌파가 안 될 수도 있죠. 일단은 4번의 시도였고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좀 더 수렴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릴 때 추세 하단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일렉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잠깐 보죠. 최근에 강하게
네,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을 하고 포스코 관련한 포스코 엠텍은 이 현상을 가면서 한때 시장이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오후의 거래량은 이 시간의 대량 매매, 네, 블록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파로 장 막판에 수급의 변화가 생겼죠. 양 시장 다 원래는 매도 우위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장 끝나고 원래는 이렇게 안 됐었죠. 6시 동시호가에 코스피에서 4,70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포스코의 블록들이 대략 4천억 정도, 4,800억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유로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를 어제 오늘 이틀간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키지 않았냐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블록딜이 내일 오전 결과가 나오겠죠. 할인율이 얼마고 아직 공시나 그런 게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할인율이 이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5%다 아니면 할인율이 마이너스 3%다 라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부분에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더 써서 매매를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이 누적 수급이 워낙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량주 단기 투매 눌림을 한번 봐도 좋을 자리 같습니다. 며칠 전 또 시장에서 급등을 한 KB금융도 한번 보면 아직까지도 크게 이탈한 흐름은 없죠. 아직까지도 크게 이탈한 흐름 없고 사실 이 신고가 눌림 자리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됐어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도 나왔죠. 시가에 이렇게 급락하고 굉장히 빠른 순간에 좀 돌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거를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못하고 아예 보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던 구간들 이런 자리에서 잡았으면 괜찮겠죠. 52,200원이라든지 파동을 줬던 구간에서 그러니까 시가부터 마이너스 3%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강한 돌파가 나왔던 신고가 돌파봉에서의 눌림 매매 이거는 아마 좀 정형화되어 있는 매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하이트 진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죠.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면서 술에 이런 소비가 많이 둔화가 됐는데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 사람들의 회식도 늘어날 거고 당연히 주류의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봅니다. 예전에 얘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는 전부 다 테라 맥주 이슈죠. 네. 하이트가 이제 테라가 나오면서 이 오비카스에 밀렸던 부분을 많이 잠식을 해서 이 하이트 진로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여기에 진로 이츠백이라는 술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 많이 선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레벨업이 좀 됐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단기 눌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 평선이 수렴을 다 했다라고 보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서 매매를 해보면 이것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동국 RNS도 좀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며칠째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내고 거의 수익은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일단 이렇게 팔긴 했어요. 다 팔고 소소하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죠. 히토류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릴 때
눌릴 때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5일선의 첫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이 닿는 자리 정도에서 네, 매매를 진행해 봐도 저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고요. 오늘은 사실 어제 현대 퓨처넷을 매매를 좀 했습니다. 현대 퓨처넷을 들어가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 장 초반에 매도를 좀 했어요. 어제 여기서 잡아서 그냥 장 초반에 올라올 때 여기다 걸어 놓은 거를 뭐 매도를 하고 큰 수익은 안 났는데 오늘은 추가로 좀 공략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 같으면 하겠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매매를 안 했고 일단은 좀 이것도 관망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좀 더 내려오면 한번 더 공략을 해볼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갖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치 테마주 한번 보죠. 애니눅률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뭐 이것보다 훨씬 많죠. 뭐 푸른저축은행도 윤석열로 들어갔고, 뭐 성부화학, 한일화학, 뭐 오늘 올랐던 거 대부분의 종목군들 또 소록수도 있죠. 상승률 상위에서 그럼 이스타코가 또 뭐 있어? 소록수 얘도 얘로 들어갔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금강철강도 끼고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 이 테마에 붙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좀 올라갔어요. 많은 종목군들이 선진 근데 전 나중에 종목이 눌린다면 뭐 애니동률 정도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워낙 강해서 쉽사리 눌리지는 않네요.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도 대부분 지금 소록스 얘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운진 뭐 등등 굉장히 또 많은 이 윤석열 관련주만 줄줄이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종목이 많아져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종목군들 테마에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투매가 멀지 않아졌다 아니면 차익 매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안 IDT. 아시안 IDT는 네, 이런 구간에서 좀 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7일이라 며칠 안 남았다라고 봅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비중을 좀 낮춰서 소액으로 일정 부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얘가 거래가 터질 때는 빵 터지는데 이 거래가 안 터질 때는 평소에 몇 억 하기도 어려워요. 하루에 8, 9억씩 터지기 때문에 워낙 이 유통 물량 수가 없죠. 주식 수가 220만 주니까 유통 물량 수가 너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 소액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저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이 보면 쫙 올려놓고 쫙 뺐다가 소리 소문 없이 빵, 쫙 올려놓고 쫙 뺐다가 소리 소문 없이 빵, 이게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 기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안 나와서 약간은 네,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